안녕하세요.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이자 국방부 인권교관인 변호사 김경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전 고등법원에서 보직해임 취소 판결의 메시지와 이 메시지에 반하는 야전의 위법한 관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해당 사건의 경위를 알아보면 제2대위는 중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당시 대대 휴가 기간 중에 중대원들과 단결 활동을 하였습니다. 중대 회식 이후에 중대원 중에 한 명이 민간인에 대한 중간간 혐의로 고소를 받았고 제2대위는 그 지휘감독 소홀 책임으로 보직해임을 당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인사소송했지만 기각당했고 마찬가지 사유로 지휘감독 소홀로 징계를 받아서 경징계인 견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항고심에서는 견책을 취소했습니다. 이즈음 그 부대원에 대한 판결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중간간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죄 판결이 나왔고 대법원에서 확정된 겁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이번 보직해임 취소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이 판결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결의 핵심 내용은 이 사건 직후 장래 계속 제2대위가 중대장으로 직무 수행함에 있어 업무상의 장애, 군 공무집행 및 행정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이 부분이 중요한 판시 내용입니다. 이 중에서도 포인트는 바로 보직해임의 판단 시점은 이 사건 발생 이후 장래 계속,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징계는 이 사건 발생 당시에 지휘감독 소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보직해임은 이 사건 발생 이후 장래 계속에 대하여 중대장으로서의 직무 수행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징계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보직해임 여부를 판단하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도 스스로 그렇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6규 110의 제58조의 2, 제2항 2호를 보면 그 보직해임 사유로서 6규 180 징계 규정 별표의 2 징계 사유 및 양정 기준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리고 현 보직에서 장래 직무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보직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육군 규정에서도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그 다음 보직해임 사유 여부를 판단하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징계와 보직해임의 법적 요건과 법적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징계는 군인사법 56조의 세 가지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군인사법 또는 군인사법 명령에 위반된 경우, 두 번째는 품위를 손상한 경우, 세 번째는 직무상의 의무의 위반 또는 게을리한 경우라고 징계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보직해임은 군인사법 17조 1항에 네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위 직위로 보직된 경우, 두 번째는 심신상실로 직무 수행을 못하게 된 경우, 세 번째는 가장 많이 적용되는 사유인데요. 직무 수행을
직무 수행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네 번째는 작전상 필요한 경우,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징계 사유와 보직해임 사유는 구별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그 법적 성격도 구별됩니다. 보직해임은 공무원의 과거의 비위에 대해서 질서 유지 목적으로 행하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다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직해임 사유로서 직무 수행 능력의 부족이란 육체적, 정신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없는 능력의 현저한 부족, 능력의 중대한 부족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징계는 과거의 비위에 대한 제재이고, 보직해임은 징계 이후에 장래를 향하여 직무 수행 능력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징계와 보직해임이 그 법적 성격과 법적 요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야전에서는 보직해임을 먼저 하고 징계를 그 다음에 함으로써 거꾸로 위법하게 적용하고 있는 관행이 요지부동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보직해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이 거꾸로의 위법한 관행을 바로잡아야겠죠. 보직해임에서 말하는 능력의 현저한 부족, 능력의 중대한 부족은 징계에서 적어도 중징계 정도는 해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직해임을 하고 나서 징계에서 경징계인 견책이 나온다든지 이것도 항고를 통해 취소가 된다면 그 보직해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보직해임과 징계의 순서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에서 법무참모가 해당 보직해임 사유 전부가 적법하다라고 판단해서 보직해임 해놓고 이후에 징계 조사할 때에는 법무참모의 지휘를 받는 징계장교가 보직해임 사유 중에 혐의 없음 사유로 결정을 한다면 이것은 코미디입니다. 이것 또한 보직해임과 징계의 순서의 문제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만약 야전의 이 위법한 관행을 고치지 않겠다면 적어도 행정절차법에는 따라야 합니다. 보직해임 사유 중에 징계 조사를 통해서 징계 대상 사실에 해당하면 출석통지서에 그 내용과 근거 및 이유를 자세하게 적어서 통보해 줍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방법과 수준으로 보직해임 사유 중에 혐의 없음의 내용은 그 근거와 이유에 대해서도 출석통지서 별치에 반드시 적시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헌법 12조 1항 적법 절차의 원리와 행정절차법 제23조 1항 1호 처분의 이유부기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내용을 진정하고 그 피해 구제를 받는 것은 그의 인권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내용 중에 혐의 없음 사실이 있다면 그 내용과 근거와 이유를 대상자에게 통보해 주는 것 또한 그 통보자의 인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더욱이 혐의 없음 사실에 대해서 법무실에서는 그것이 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조사해야 됩니다. 야전에서 허위로 진정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러한 문화를 진정시킬 수 있는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헌법 정신에 따라 군법이 적용되는 군, 이제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합동대 명예교수이자 국방부 인권교관인 변호사 김경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